양수 t에 대하여 구간 1부터 무한대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습니다. lnx가 있고요. lnx를 얼마큼? t만큼 평행이동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열심히 해봅시다. 이거 어려우니까 존중을 해줍시다. 1부터 2까지 가서 여기 lnx가 이렇게 있었다가 t가 뭐래? t가 양수래지. 양수니까 그만큼 내리라는 겁니다. 그만큼 내리면 t만큼 쭉 내리면 요렇게 생긴 lnx 빼기 뭐가 있다고? t가 있고요. 여기는 그냥 lnx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내려간 이 폭이 뭐예요? 내려간 폭을 t라고 부르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t가 양수니까 내려간 거. 얼마큼 내려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알겠죠? 그런 녀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만족하는 1차 함수 중에서 1차 함수 gx가 어떻게 되는데요? 요걸 만족하는데 어떤 식을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냐면 이런 식이 만족된답니다. x, 2가 돼 있고요. gx하고 fx하고 둘이 곱했더니 얼마래? 얘네들이 0 이상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케바케로 나눠봅시다. x가 2면 여기 0이니까 얘네 gx는 뭐야? gx는 자유. 알겠죠? gx는 무슨 값이 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x가 2보다 작으면 여기가 뭐가 돼? 음수가 되지. 그럼 여기 뭐가 돼야 돼? gx가 fx보다 어때야 된다고? 같거나 커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아니요? 작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다시 x가 2보다 크면 어떻게 된다고? 2보다 크면 오히려 gx가 더 같거나 fx보다 같거나 커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gx가 어떻게 되면 된다는 얘기냐면요. 여기 기준으로 2보다 크면 어떻게 돼? 2보다 크면 이거보다는 이 그래프보다 어때야 된다고? 더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요 그래프는 어때야 된다고? 더 밑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죠. 알겠죠? 이게 무슨 그래프라고? 이게 gx의 그래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gx는 된 거죠. 이런 게 많잖아. 뭐 이렇게 돌면 되잖아. 여기서 많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게 gx라고. 왜? 2보다 작을 때 어떻게 된다고? gx fx보다 작다가 요거보다 밑에 있잖아. 여기 gx는 fx 구하니까 gx가 뭐라고? 더 위에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게 gx입니다. 알겠죠? 근데 gx 구하라고 안 했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이걸 만족하는 1차 함수 gx들 중에서 뭘 구하라고? 이 gx가 어떻게 될 때, 기울기가 어떻게 될 때 제일 작아질 때를 뭐라고 부르지? ht라고 부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얘가 제일 작아질 때를 ht라고 부르래요. 그럼 얘들아 솔직히 어떻게 하고 싶니? 그렇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진짜로. 자, 계산할 거야? 아니지. 그래프에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거라고 이제? 이렇게 내리고 싶은 겁니다. 누워. 최대한 누워. 자식 하는데 최대한 누울 때가 언제냐면 누울 때 여기서 이게 걸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걸려야 된다고요. 왜냐면 어느 범위에서만 이걸 만족하면 되냐면 1 이상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1일 때도 되기는 돼야 돼. 1일 때도 되긴 돼야 되니까 여기는 돼야 돼. 여기는 닫고 최대한 눌러가지고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띵 하고 뭐가 되는 순간이 있을까? 닿는 순간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닿는 순간. 요때의 기울기를 뭐라고 하자고? ht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때의 기울기. 요 직선에 대해서 요렇게 직선될 때 기울기를 ht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왜 어려운 문제로 평가받느냐? 일단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숨겨진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t가 매우 작으면 있잖아? 얘들아 봐봐. t가 매우 작은 거야. 이렇게 생겼는데 t가 매우 작은 거예요. 이렇게. t가 조금밖에 안 내려갔다고. 그러면 희한하게도 이렇게 접할 때가 아니고 이렇게 될 때가 있겠지. 접하기도 전에 여기서 걸린단 말이야.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분리해야 되는 거지. 범위를 따라서 나눠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 일단 그거 놓치기가 쉽고. 여기서 지금 그 말 듣는 순간 와, 나 그거 못 풀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까봐 배려를 해놨어. 봐봐. 문제에서 보면 H' 2분의 1하고 H' A를 각각 구해서 둘이 곱하라고 돼 있지. 이거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보면 똥개훈련이야. 잘 생각해봐봐. H의 식지를 다 구했는데 H를 구했는데 이쪽이 A일 때 미분을 하래. 그 다음 또 두 번째 뭐 할 때도 미분을 하래. 2분의 1일 때도 미분을 하래. 그럼 만약에 어떤 애가 H를 구해가지고 미분할 줄 아는 애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하나를 물어보나 두 개를 물어보나 결국 계산 양 말고는 차이가 없잖아. 근데 두 개로 물어볼 땐 뭐겠어? 정말 똥개 훈련을 시키고 싶어서? 아니라고. H가 뭐야? 이때랑 A일 때랑 2분의 1 때가 뭐였다는 거야? 서로 다른 함수였던 거야. 서로 다른 함수다 보니까 서로 다르다는 걸 두 개 다 확인하고 싶어서 두 번 물어봤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알겠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 물어본 걸 보고 아 H가 구분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실제로 세로 함수 문제가 나올 때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예요? 구간 나눌 때입니다. 그런데 구간 나눈다는 거는 거의 모든 고난도 문제에서 적용이 되는 케이스니까 구간을 을에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아요. 한 방에 깔끔하게 끝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런 경우가 오히려 쉬운 케이스고 21, 29, 30 찍혀 있는데 새로운 함수가 나왔자? 그럼 뭐라고?
구간 나눠야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됐다 쳐요. 이렇게 되면 이때 봐봐. 이때 기울기 뭔지 알아? 이때 기울기는 여기가 뭐야? 여기가 E-1이죠. 2일 때 1이니까 그쵸? 근데 요 내려온 값이 얼마라고요? T니까 이 길이 뭐야? 1-T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요때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야? HT는요. E-1분의 1-T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심플하죠? 아주 심플하죠? 그리고 나중에 H'T를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H'T를 구하면 이게 T에 대한 몇 참수라고 보면 돼? 그냥 1참수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1참수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E-1분의 -1 데리고 때려서 1-2분의 1 때리면서 뭐야? 그냥 이게 바로 H'T가 되는 겁니다. H'T는 어때요? 되게 쉬워요. T가 어떨 때는 T가 매우 작을 때는 쉽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T가 크면 어떻게 된다고? T가 크면 T가 커서 이렇게 생겼는데 T가 확 커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그럼 언제가 최소값이 될 거라고? 이렇게 될 때가 최소값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요때를 구하려면 이거는 평균 변화율로 구하면 안 되지. 뭘로 구해야 되겠어? 여기서 뭘로 구해야 돼? 순간 변화율로 구해야 되겠지.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변수 T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변수 T가 뭐라고? 요게 T야. 요게 T야. 이걸 가지고 여기에 기울기를 구하는 거야.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렵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보세요. 요 좌표를 T로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뭐라고 설명하시는 게 맞다고? 여기를 알파라고 합시다. 이렇게요. 알파라는 뭐가 등장해야 된다고? 여기서 새로운 변수가 등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T로 설명하기가 더럽게 어려워서요. 알겠죠? 여기 기울기를 지나야 되는데 여기 기울기가 뭐였으면 좋겠냐고. 이 함수 그래프가 뭐야? lnx 빼기 t라는 함수인데 1,0을 지나면서 여기에 접하는 점을 찾고 싶은 거잖아 지금. 접해야 된대. 알았어. 접하는 점만 찾아보도록 하자. 그럼 요 점의 좌표는 뭐야? 요 점의 좌표는 알파, ln 알파 빼기 t라는 좌표가 되겠지. 알겠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리하면 뭐냐면 알파 빼기 1분의 요 기울기를 구하면 ln 알파 빼기 t라는 이 평균 변화를 구하면 이게 뭐랑 똑같으면 돼? 알파분의 1이랑 똑같으면 되겠지. 그리고 이 알파분의 1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 알파분의 1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른다고? 이거를 HT라고 부른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봐봐. HT를 구해야 되는데 이때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데 T로는 설명이 안 된다고. 알파로 설명하니까 어때? 그냥 바로 역수치하면 돼서 되게 쉬운데 T로 설명하려니까 이걸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푸는지 알아? 이거 어떻게 풀어요? 보통 이렇게 풀어. 넘겨. 알파 ln 알파 t. 알파 넘겼죠? 1로 넘겨. 여기 뭐예요? 알파 마이너스 이렇게 넘겼어. 이렇게. 그럼 다시 알파 ln 알파 빼기 알파 더하기 1은 알파 t. 맞지? 그럼 t는 뭐야? t는 ln 알파 빼기 1 더하기 알파분의 1 이렇게 나왔지? 이렇게 풀거든? 이렇게 풀고 나면 이상합니다. 왜 이상한지 아시겠어요 혹시? 이건 뭔지 알아? 이거는 t를 구한 거잖아. t를 무엇으로 구한 거야? 알파로 표현한 거지.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야? HT를 설명할 거니까 알파를 뭐로 설명하고 싶은 거야? 알파를 t로 설명하고 싶은 거지. 그럼 이거에 역함수 때려야 되겠네? 이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 뭐라고 생각해야 돼? 이거는 t로 설명하는 게 아닌가 보다. 이건 t가 아닌 듯, t를 못하는 듯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야? 어쩔 수 없이 뭐가 필요하다고? 알파란 새로운 변수가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알파란 새로운 변수가 무조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고요. 아시겠죠? 다시요. 하여튼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그랬는데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어디가 경계선이에요? 어디가? 접점이 어디일 때? 접점이 어디일 때? 여기일 때가 되면 되겠지. 쭉 내려오다 보면 어떤 순간이 있겠어? 이 막대기가 이 함수가 점점 내려오다 보면 띵 하고 접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가 바로 뭐가 되겠어? 경계가 되겠고 더 내려가면 어떻게 돼? 더 내려가면 이쪽이 접점이 되겠지. 그 경계가 있겠지. 경계가 뭐라고? 경계가? 이게 이 기울기지 않습니까? 그 기울기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고요?
2분의 1이 됐으면 좋겠다. E에서의 기울기 2분의 1이 됐으면 좋겠다고. 알겠죠? 그렇게 되면 되는데 이때 T를 계산해 보시면 이게 2분의 1이 됐다가 됩니다. 알겠죠? 2분의 1이 됐대. 그러니까 아까 뭐였어? 여기서 물어볼 때 이건 뭐야 이거? H 프라임 2분의 1은 뭐야? 2분의 1은 2분의 1보다 어때 값이 더 작죠? 더 작을 때는 기울기가 뭐라고? 그냥 기울기 뭐라고? 1-2분의 1이라고요. 알겠죠? 1이고 H 프라임 A를 구하라 그랬잖아. H 프라임 A를 구하라는 건 뭐예요? HA가 뭘 만족시킨대?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알아들어야 돼 얘들아. HA가 2 플러스 2분의 1을 만족시킨다가 무슨 말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HA가 2 플러스 2분의 1을 만족시킨다는 무슨 말이야? 알파가 뭐라는 거야? 알파가 HA가 여기서부터 A만큼 내려왔더니 그 기울기가 뭐라고? 2 플러스 2분의 1이래. 알파가 뭐라는 거야? 알파가 2 플러스 2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2 플러스 2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한테 뭘 구하랬다고 여기서? H 프라임 A를 구하라고 했었다고. H 프라임 A를 구하라고 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HA를 몰라요. A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T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뭐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 우리 온니 알파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지. 그래서 우리가 T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고. 이거밖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Ln 알파 빼기 1 더하기 알파분의 1 이 뭐라고? T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된 거죠. 알파는 뭐였죠? HT가 뭐였죠? HT가 알파분의 1이었었죠. 그 알파는 뭐예요? 알파는 HT분의 1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 다시 도로 집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집어주시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ln HT가 되겠고요. 빼기 1은 1이고요. 이거 알파분의 1이 뭡니까? HT가 되겠죠. 는 뭐가 돼요? T가 되겠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미분하시고요. 미분하신 다음에 T에다 뭐 넣으면 돼요? 알파에다 뭐 넣으면 돼요? 알파에다가 2 플러스 2 집어넣으면 우리가 구하는 H 프라임 T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푸시는 건데 이게 좀 새로운 변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왜요? 접점을 새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변수를. 그래서 주어진 변수로 안 잡히잖아. 설명이 안 되잖아. 그럼 뭐라고? 새로운 변수를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맥시멈이에요. 솔직히 안 나올 것 같아요. 최근 트렌드에서 이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연습을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시험이 그것까지 나온다고 해서 딱 그것까지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약간 항상 공부도 조금 더 해야 됩니다. 많이 더 하면 화가 나죠. 그러니까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아 그렇잖아. 솔직히 많이 더 하면 정말 화가 나지. 이거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일단락 됐습니다. 그럼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어진 문자로 표현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다시 4점짜리에서도 나오고 주로 킬러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데 문제에 뭐가 많이 등장한다고? 함수가 새롭게 나온다고. 소식으로 쫙 써져 있는 함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fx는 이러이러할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fx라고 한다 라고 나오기 시작하는 게 뭐라고? 미적분의 시작이라고. 그것만 여러분이 마스터더라도 정말 절반의 성취를 이룬 거라고. 그 다음부터는 뭐 하면 되니까? 미분하면 뭐 적분하고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알겠죠? 근데 그 fx에 대해서 따져나가는데 fx를 정의할 때 뭐가 제일 많은 케이스가 일반적으로? 그냥 뭐 방정식을 구하든 그래프에서 어디 값을 구하든 x 좌표로 설명하거나 그걸 조금 더 수식화시키면 역함수로 설명을 하거나 라는 케이스들이 많다고요. 근데 그러다 보면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풀 때 뭐가 문제야? 항상 이게 변수야 상수야가 더럽게 헷갈리고 그 작년 수능에도 똑같이 헷갈렸고 방금 전에 가장 헷갈리는 케이스를 공부를 해봤고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fx가 어떤 상태인지 알았어. 근데 fx를 설명을 해서 마저 풀어보려고 뭐 계산해보려고 하니까 fx가 주어진 문자로 표현이 더럽게 어려운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알겠죠? 그 경우를 보여드려야 될 텐데 그게 11번의 케이스인데 11번은 문제가 좀 어려우니까 15번을 먼저 보면서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같은 경우는요 21번 문항이었는데 6월 평건 21번 문항이었는데 웃기는 게 빈칸 채우기로 나왔어요. 21번 문항이 무슨 말이냐면 15학년도는 그 1등급 커트라인도 수능에서 100점이 뜨고 학생들이 문제를 틀릴까봐 출제자가 전전긍긍했던 시험이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 옛날에는 뭐였다고? 킬러가 어려우면 대박 어렵다. 그런 게 이제 한때 그 이후의 반작용이었고 그 다음에 요즘엔 어때요? 킬러가 적당히 어렵지. 되게 어렵진 않고 미치듯이 와 못 풀겠다 이런 정도는 아니고 그냥 꽤 어렵게
정도 내니까 지금 정상화가 좀 된 거고, 그러면 킬러가 너무 어려울 때, 그 다음에 킬러가 적당할 때, 지금 말고 그 전에 어땠냐면 너무 쉬웠다고. 와, 이렇게 냈다간 애들이 못 풀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쪼는 거야, 출제자가. 애들이 다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배려해주지 않으면 1등 컷이 100점이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애들 알지? 수능 날 진짜로 리얼 100점의 성적표를 받는다는 거는 생각보다 되게 힘든 일이야. 수능 날 정말 100점 성적표를 받으려면 평소에 자기가 모의고사 칠 때 어때야 될까? 모의고사 칠 때 10번 시험을 쳤는데 그중에 9번 100점 맞는 애가 있다 쳐요. 그럼 걔 잘하는 애야 못하는 애야? 개 잘하는 거지. 야, 모의고사를 쳤다 하면 10번 중에 9번은 100점 맞아. 자, 그리고 한 번 가끔 하나 틀린 다음에 막 이런 애가 있다 칩시다. 그래, 만약에 그런 애가 있으면 재수없지만 그런 애가 안타까워할 때 걔한테 꼽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그런 걸 꼭 많이 당해봤거든. 그러니까 난 진짜 안타까워서 씨발 뭐 이러고 있는데 미친놈 지금 틀렸다고 지금 짜증내는 거냐? 뭐 이러면서 10번 만에 한 번 틀렸다고 짜증내고 이러면 짜증이 난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말을 못하고 나 혼자 속으로 삭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런 게 되게 짜증나게 됩니다. 진짜로. 이게 재수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들었던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신서구 교수님이라고, 지금 현재 시카고대 수학과 교수님인가? 하여튼 교수님인데 초 6대 같이 뭐 고등학생들하고 같이 수학경시대회를 치러가지고 하여튼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나가서 서울대 수학과를 수석 졸업하고 뭐 하버드 수학과를 박사로 나가고, 그 다음에 IMO도 뭐 중1 뭐 고2 해서 막 계속 금메달 따고, 막 중간에 막 전 세계 1등도 한번 하고 막 이랬던 뭐 로얄 로드를 걸었던 선배가 하나 있었어요. 알겠죠? 이런 저보다 6살이 많은 선배가, 4살이 많은 선배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나이는 4살이 많지만 또 그 와중에 막 속진하고 막 이래가지고 실제로 학년으로는 다 5, 6학년 더 위인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학생 때 계절학교에 갔는데 이분이 이제 조교로 왔어요. 대학생이자 조교로 온 거지. 그러면서 이분 조교실 조교 수업을 할 때는 사실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이분의 신화적인 그 스토리 있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 그런 걸 듣고 싶은 거야. 솔직히 생각해봐. 여기 어떤 조교가 왔는데 뭐 예를 들면 전년도 수능 만점자인데 수능 만점자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삼수 했는데 삼수 다 수능 1등 1등인 거야. 근데 왜 삼수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애가 있다 칩시다. 자, 그러면 너네 걔한테 뭐 숙제 검사 해달라 그러고 뭐 질문하고 싶고 그러고 싶어? 아니면 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할 수 있는지, 잘하면 뭐가 되는지 뭐 이런 뒷얘기가 듣고 싶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뒷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 신서구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사실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는 문제를 다 풀었고, 그리고 한 문제 정도 가끔 모를 때가 있었다. 근데 모를 때 하면 다른 형들이 되게 싫어했다. 왜냐면 자기는 여러 문제 중에 다 모르는데 씨발 지보다 3-4살 어린애가 와갖고는 다 풀다가 한 문제 모르는 게 있어서 하고 있으면 괜히 자기는 지금 다 모르는 자기 입장에, 자기도 지금 전국 몇 등인데 뭐 4-5살 꼬맹이 새끼가 이제 하나 알았다고 하면 얼마나 패고 싶겠어요. 그리고 또 그게 성숙하면 괜찮아. 성숙하면 어른이 좀 20살, 19살 이게 괜찮은데 중학생 대 뭐 고1 대 뭐 초6 이러면 고1 입장에서 초6 뭔지 알지? 초6은 수학은 지보다 잘하는데 이성 수준은 N인 거야. 그래가지고 형 나랑 공차로 가면 안 돼? 막 이런 애인 거야.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여기 밥 어디서 먹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막 이런 애라서 얘는 또 그런 것도 챙겨줘야 되는데 수업 시간에는 수학은 또 겁나 잘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연락 패고 싶은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거를 평생 조심하느라 자기 너무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공감이 간다고 얘기하기 너무 건방지고요. 그분이 얼마나 그게 눈치 보였을지는 내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일 테니까. 그런데 좀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 오픈마인드였으면 좋겠어. 잘하면 좋잖아. 예를 들면 친구가 10번 시험 중에 9번 다 맞고 한 번 아차하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겠니. 시발. 자, 이렇게 이런 거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하여튼 그건 그렇고 10번 중에 9번 맞는 애가 있다 쳐요. 걔가 수능 쳐도 뭐라고? 100점 맞을 확률은 90%인 거고, 90%도 뭐에 하에서 시험날 떨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90%인 거예요. 100%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 말은. 알겠죠? 수능날 정작 100점 맞는 건 뭐라고? 겁나 어려운 일이에요. 아시겠죠? 생각보다. 알겠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 4%가 100점을 맞아. 어떤 수능 같은 경우는. 그 무슨 뜻이야? 25명 중에 1명 정도 꼴로는 25명이 모여있으면 나 100점, 수학 100이지롱 뭐 이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개 쉬웠다는 얘기고, 그럼 봐봐. 실제로 92랑 96까지 자르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거의 다란 얘기예요. 알겠죠? 거의 다 92, 96에서 그냥 바글바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부 좀 했다는 애들 중에는. 대치동에서는 대충 90점대는 다 90점대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시험이 어때야 되겠어요? 엄청 쉬워야 됩니다. 알겠죠? 엄청 쉬워서 틀릴 소지가 있으면 어떻게? 출제자가
학생들이 무난히 피해 나갈 수 있도록 장치를 다 마련해 주는 거죠. 알겠죠? 어이구 여기 넘어질라 이러면서 막 매트 깔아주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지 않고서는 컷 100점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웃기죠, 수능이. 그래서 그렇게 하기 않으면 컷 100점은 안 나와요. 근데 또 컷 88이나 84로 내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고인물이 존재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참 웃겨요. 아직 저는 옛날에 평가원이 진짜 개천재 조직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컷 항상 이렇게 잘 유지하더라고. 근데 그게 고인물이 워낙 있으니까 잘 내려가지는 또 않고요. 그다음에 또 애들이 맨날 시험장에 가면 떨고 실수하니까 뭐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적당히 유지가 되는 게 우리 평가원이 그냥 대충 내면 그냥 적당히 유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대충 내지는 않겠지만 말이에요. 하여튼 자, 그건 그런데 이게 바로 뭐냐면 출제자가 얼마나 학생들을 배려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빈칸 채우기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빈칸은 싹 삭제합니다. 그럼 난이도 어떻게 되는 줄 알아? 확 올라갑니다. 이거 빈칸 삭제한 다음에 애들 보러 풀어보라고 했을 때 제때 푼 친구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빈칸 채우니까 어때? 그냥 푸는 거지. 빈칸은 뭐로 풀어요? 솔직히 앞에 거 보고 풀잖아. 앞에 거 보고 요것만 변형하면 되겠네 이걸 풀잖아. 그러니까 난이도가 확 내려가는 거고, 실제로 이거 그냥 내면 진짜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 문제가 그래서 학생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번 풀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말고 이 안에 담겨있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걸 캐치해놔야 관련된 문제들을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고, 그게 세로 함수에서 배워야 될 마지막 이슈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떤 케이스냐 보세요. 원이 있습니다. 원. 물론 이게 부등식 영역이라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좌표평만 있으니까 부등식 영역 일단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당시에 부등식 영역이 범위였기 때문에 이렇게 원으로 표시를 해서 원 안쪽을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원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이제 표현을 바꿀 수는 있겠죠. 이게 뭐냐면 0,1이라는 중심점 기준으로 뭐야? 원 안쪽에 있는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y = tx 이하여야 된대요. y = tx 이하면 이렇게 되겠죠. y = 뭐야? tx가 있었다고 칩시다. 이렇게요. 그럼 tx보다 어때야 된다고? 더 밑에 있는 영역을 칠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 기울기가 t일 때 이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역을 뭐라고 부른다고? 이 영역을 ft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끝. 자, 끝이라고 칩시다. 자, 밑에 빈칸 채우기 보지 마시고요. 뭘 물어봤어? 지금 보니까 f'2를 물어봤지.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돼?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뭘 해야 돼? ft를 구해봐야 되겠지. ft가 구하든 FT가 만족하는 식을 쓰든 ft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우리가 미분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그런데 ft에 대한 정보를 찾으려면 얘들아 진짜 힘들어요. 일단 ft를 찾으려면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뭐부터 시작해야 되게? 구간 나눠줘야 됩니다. 구간. t가 1보다 작으면요 요렇게 해주면 돼요. 뭐에서 뭘 빼주면 돼? 요렇게 생긴 부채꼴에서 뭘 빼주면 돼? 요 활꼴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t가 1보다 작으면요. 근데 t가 1보다 커지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 생기냐면, 이게 충분히 1보다 큰데 이 넓이를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봐봐. 요렇게 잘라가지고 요만큼을 따로 구하고 요만큼도 어떻게 해야 돼? 요만큼도 또 따로 구해봐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야? 여기서 뭘 해줘야 된다고? t가 1보다 같거나 작을 때 하고 t가 1보다 클 때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구분해서 각각을 구해줘야 되는데, t가 1보다 클 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t가 1보다 크면 여기 값을 뭐라고 해? 알파라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0부터 알파까지 이 직선에서 이 원의 넓이를 어떻게 해주면 돼? 빼주면 되겠죠. 적분해서 계산을 딱 해주시는데, 해준 다음에 이걸 또 구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구해보면 이 식이 어떻게 되겠어? 계산이 쉽게 보여? 알파 구하는 게 될까? 알파 구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이 원과 직선 사이 교점을 구해야 되는데 알파 구하기가 어떻다고? 겁나 힘들고, 구했다 쳐도 적분하기도 겁나 힘들고, 그리고 구했다고 쳐도 요 넓이 구하는 것도 겁나 힘들고.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여기서 이게 안 된다라는 걸 캐치하셔야 되는 겁니다. 안 된다. ft라고 써놨는데 분명히 출제자는 뭐라고 했다고? ft라고 해놨는데, 아니 ft가 뭔지 모르겠다를 넘어서서 아예 t로 표현이 안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 알겠죠? t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느낌. 이해가십니까? 여태까지 뭐였죠? ft는 t에 대한 식인데 식이 복잡하니까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가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복잡하니까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가 아니라 t로 못 구하겠는데? 이렇게 되는 느낌까지 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복잡해서 안 구해도 된다를 넘어서서 설명을 아예 할 수가 없으면 그때는 등장해야 되는 게 뭐야? 새로운 변수로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t를 딴 변수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셨어야 되냐면 ft를 이렇게 바꾸시는 겁니다. 왜 t였겠어? 이렇게 하라고 t야. 탄젠트 세타 이렇게 바꿔주시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 직선이 무슨 직선이었어? y 걸 뭐였어? tx였죠. 여러분 1참수, 원점을 지난 1참수 이렇게 하면 보통 뭐라고 얘기하니? y는 tx라 그래, y는 mx라 그래. 너네가 뭐가 더 익숙해?
y는 mx가 익숙하지. 근데 출제자가 tx라고 줬어. 왜 tx라고 줬을까? t가 매개 변수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m을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래? 1차함수의 기울기를 탄젠트 세타라고 한단 말이에요. 탄젠트라고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tx라고 했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 f 탄젠트 세타가 됐죠? 이렇게 바꾸세요. 다시 말하면 이 t가 뭐랑 똑같은 거라고 지금? 탄젠트랑 똑같은 건데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뭔지 알아? 이게 뭐야 이게? 각이지 각. 그래서 이 녀석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g 세타, 세타에 대한 식이라고 설명해 줄 수가 있다고요. ft를 세타로 다른 변수로 치환해 주는 겁니다. 다른 변수로 치환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테크닉이에요. 주어진 변수로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잖아.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다른 변수를 가지고 오세요. 즉 다시 말하면 여기 각을 뭐라고 했다? 여기 각을 세타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 각을 세타라고 해놓고 나니까 이 넓이를 구할 때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요 부채꼴에서 뭘 빼면 돼? 이 삼각형을 빼주시면 됩니다. 요 부채꼴에서 삼각형을 빼주면 되는데 여기 세타니까 여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여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파이 마이너스 2세타니까 여기 뭐가 돼요? 2세타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채꼴 넓이가 얼마입니까? 부채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세타. 1 곱하기 2세타에다 2분의 1 해주는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2세타. 부채꼴 나왔죠? 거기다 뭘 빼주면 돼요? 이 삼각형의 넓이만 빼주시면 됩니다. 2분의 1 곱하기 사인 뭐 해주시면 돼? 사인 2세타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알겠죠?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뭐야? 젠장할 t에 대한 말은 하나도 없네. 다 뭐에 대한 얘기로 바뀌었어? 세타에 대한 얘기로 바뀌었지.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갑자기 졸지? 이게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이렇게 바뀐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변수로 치환하면 된다. 주어진 변수로 못 풀겠다 싶으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다른 변수로 치환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해요. 능동적으로. 근데 얘는 뭐야? 너네가 그거 못할까 봐. 지가 해준 거예요. 지가 해줬으니까 솔직히 쭉 따라가면서 계산하는 건 쉽지. 그러니까 이건 다 맞은 거야. 근데 그거는 출제자가 겁나 배려했을 때 생기는 특수한 얘기에 불과하고요. 일반적으로 안 그럴 거라고요. 물론 올해는 좀 다를지도 모르겠어요. 내 생각에 올해는 얘들아 양극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정말 양극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일단 공부 안 하는 애들은 공부하겠니 안 하겠니? 원래 학교에 고3들이 모여있으면요 닥치고 공부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일단 고3 3월에 딱 계약을 하잖아. 그럼 애들끼리 딱 모일 거 아니야. 그럼 은근히 느껴지는, 여러분들은 잘 아직은 못 느껴봤겠지만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와, 우리도 이제 고3이다. 그리고 선생님들마다 다 들어와서 무슨 얘기 하겠어? 너네 이제부터 고3인 거 알지? 말 안 해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한다. 이러면서 이제 암묵적인 분위기가 다 지나가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옆에 애가 공부하기 시작할 때 마냥 놀기가 좀 자기도 죄책감이 들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아무도 그렇게 모이지 않았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애들이 놀면, 그러니까 그냥 자기 눈을 뜨면 지금 고3이지만 그런 게 뭔가 실감이 들라기 시작하면서 공부를 쳐 안 하기 시작하겠지. 그래서 안 하는 애들은 어떻게 될까? 쭉 안 하기 시작하겠죠. 근데 반면 잘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될까? 잘하는 친구들. 근데 솔직히 학교 가는 게 실력이 많이 늘어요? 방학일 때 실력이 많이 늘어요? 아시죠? 공부하는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학교 가는 것보다 방학일 때, 혼자 공부할 때 훨씬 더 실력이 더 많이 늡니다. 알겠죠? 학교는 그냥 시험 치러 가는 거지. 내신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치고 진도 나가러 가는 거지. 학교 가서 뭘 배워갖고 오냐고. 가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어떻게 되냐면 성적의 역전 현상이 절대 안 일어나다가 학기 중에는 방학 때 한번 퀀텀 점프가 일어나거나 방학 때 한 단계 내려가거나 이렇게 되지. 방학 때 바뀌지 학기 중에 안 바뀐단 말이야. 근데 이번 학기 중에 사실 겁나 길어서 계속 방학이죠. 지금 아직도 방학인 셈이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올라가려고 마음먹었던 애가 있었으면 어떻게 했겠어? 걔는 벌써 재수한 셈이죠. 고3인데 재수의 양의 공부 양을 극복해버린 거야. 알겠지? 그런 일이 생기니까 잘하는 애들 어떻게 될까? 확 올라갈 것 같아요. 그 못하는 애들 어떻게 될까? 이렇게 내려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밑에 등급컷 있지. 막 3, 4, 5, 6, 7 뭐 이런 등급컷 있지. 이거는 이렇게 내려가게 되고 애들이 못하니까. 위에 등급컷은 하늘로 치솟아서 거기 공백 기간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죠? 이렇게 벌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알겠죠? 그런 점을 참고를 해보도록 하시고. 자, 그럼 그렇다고 치고 자 다른 변수로 치환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f를 미분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f't를 구해봐야 됩니다. f't를 구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f't를 구한다는 건 뭐야? 얘를 뭐로 미분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t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지. 그럼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f 탄젠 세타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알겠죠? 그럼 다시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여기서 뭐라고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돼. 거기 써있죠? g't를 계산을 해줍니다. g' 세타는 뭐하고 똑같아? g' 세타는 g' 세타가 이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똑같다는 얘기가 뭐야? f' 탄젠 세타에다가 뒤에 뭐가 붙어줘야 돼? 여기 보니까 시컨 제곱 세타가 붙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알겠죠? f't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건데 얘도 뭐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라고? 이거는 뭐야? 이거는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고 우리는 이걸 뭐에 대해서 미분해야 된다고? t에 대해서 미분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뒤에 뭐가 붙어야 돼? 이게 분명히 붙어줘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를 미분할 때는 이걸 미분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거 미분한 다음에 시컨 제곱 세타로 붙여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이건 뭐야? 이거는 이게 우리가 물어보는 궁금한 값이고, 이거는 그때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얘는 뭐하고 똑같아요?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 하고 똑같은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전부 다 뭐에 대한 얘기로 바뀌어요? t에 대한 얘기로 바뀌죠. 그래서 구할 수가 있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 갑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부분 역함수 말고 세 번째입니다. 부분 역함수랑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는 그런 녀석들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방금 전 문제는 뭐였다고요? 부분 역함수였어요. 알겠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문제는 뭐냐, 부분 역함수는 부분 역함수인 것 같은데 약간 애매한 차이가 있습니다. 0과 1 사이의 실수 t에 대해서 y = t랑 sin x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p라고 한다고 했는데, sin x 그래프가 잘려져 있어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잘려져 있으니까 이렇게 생긴 sin x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만 잘라준 겁니다. 그리고 y가 t도 0부터 1 사이니까 아주 깔끔하게 하나로 끝납니다. y = t가 나와요. t가 나오면 여기서 뭐야? 이렇게 딱 찍히는데, 그 점을 바로, 이 점 무슨 점이라고 한다고? 이 점을 p라고 얘기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은 접선의 뭐를? 그은 접선의 x 절편을 다시 gt라고 얘기를 하기로 했다. 시작은 y = t로 잘랐는데 퉁 찍고 다시 1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다가 만약에 이 값을 정확하게 구하려면 뭐라고 구하면 돼요? 이 값을 어떻게 구하면 돼? 이 값을, 이 값은 사인 함수에다 역함수를 때리면 됩니다. 이게 사인의 역함수가 되는 게 맞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사인 함수지 않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때려주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정역으로 하는 사인 함수의 역함수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사인 역함수가 보편적으로 누구나 받아들여가는 함수야, 그렇지 않은 함수야? 보통 그렇지 않아요. 사인 역함수나 탄젠트 역함수나 코사인 역함수는 어디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냐면 공학용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학용 계산기 보시면 코사인 마이너스 1, 사인 마이너스 1, 탄 마이너스 1 이런 게 써 있어요. 그거 누르면 근사값을 보여준다고. 알겠죠? 일반적으로 역함수 우리가 다룬 함수가 보통은 아니란 얘기예요. 삼각함수의 역함수는 있어. 역삼각함수라고 있어서 아크사인, 아크탄젠트, 아크코사인 하면 되는데, 아니야, 알겠지? 고등학교 범위에서 일반적으로 잘 쓰진 않으니까 굳이 아실 필요 없고, 뭐라고 쓰는 게 더 좋을까요? 차라리 얘를 S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얘를 S라고 놓을게요. 요 T를 집어넣었더니 나온 값이 뭐라고? S가 된 겁니다. T로 설명이 힘들기 때문에 대신 뭐로 설명한다고? 지금 새로운 문자 S로 설명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즉 다시 정리하면 sin S가 T를 만족하는 S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해주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은 뭐로 설명하는 게 더 편해? T로 설명하는 것보다 뭐로 설명하는 게 더 편하다고? S로 설명하는 게 편하겠죠.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원래 함수가 사인이었으니까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코사인이 되겠죠. 코사인 S가 기울기가 됩니다. 그리고 X에서 S를 지나야 되겠고, 맞습니까? S를 지나야 되겠고, 다시 여기서 뭘 지나야 돼요? S, 사인 S를 지난 녀석이 돼야 되는데, 이 사인 S가 사실 뭐야? 이게 T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즉 다시 GT를 정리하자면 결국 접선의 절편이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래 있었던 S값에서 함수값이 얼마예요? 함수값이 sin S 혹은 T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기울기는 뭡니까? 코사인 S니까 코사인 S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다시 말하면 정리하면 이게 뭐예요? S에서 탄젠트 S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탄젠트 S가 된다라고 써도 되고, 만약에 이걸 T로 바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런 젠장. 그럼 T가 또 살아남게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야? GT인데 뭐로 설명하기가 좀 힘들어 지금. T로 설명하기가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항상 그냥 새로운 변수 그냥 도입해서 문제 풀면 크게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근데 거기서 뭘 구하라고 했니? 그 절편에 뭘 구하래? 미분을 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분을 해보랬으니까 미분을 할 건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이렇게 미분을 하면 이건 뭐에 대해서 미분하는 겁니까?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지. 그럼 이건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게 아니고 S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시컨트 제곱 S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럼 이 뒤에 뭐가 붙어야 돼? 네, DS를 DT로 미분해 준 녀석이 다시 붙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여기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거 미분하시면 뭐야? 코사인 S 같은 경우에 DS DT가 1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DS DT가 뭘 역할을 만드는지는 설명할 수 있겠죠. 알겠죠? 자,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뭘 구하면 된다고? 여기 정해진 S를 집어넣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되겠죠. 뭐가 필요했어요? 거기서 새로운 변수 S가 필요했었다. 이게 또 차이점이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변수 S의 도입. 역함수라고 정의해도 되는데, 역함수가 사실은 어떻게 되니까 약간 좀 빡센 상대다 보니까 아크사인, 아크코사인, 아크탄젠트 한번 정리해볼까? 너무 교과 외로 치닫는 느낌이에요. 알겠죠? 모르셔도 괜찮아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뭐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뭔가 이론으로 승부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이론으로 승부하면 문제가 뭐냐면 그 이론 아닌 거 나오면 못 푼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이렇게 뭔가 새로운 문자를 도입하는 능력을 기르면 어떻게 돼? 뭔 이상한 함수가 나오더라도 그렇죠? 얼마든지 찾아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허락하면 언제 한번 그거 해보자. 역삼각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싶은데 역삼각 함수는 거기 나와요. 심화수학, 고급수학 이쪽에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따지면 교육과정이 아니죠. 자, 그렇게 됐고 이렇게 했던 거를 그대로 캐물었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히려 평가보다 더 좋았던 교육청 문제가 하나 있었었는데 한번 보실게요. 넘겨보세요. 17번입니다. 16번은 제가 만든 문제니까 꼭 한번 풀어보시고요. 17번 보세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거기 SX가 뭐래요? SX가 그 부분의 넓이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SX를 식으로 쓰면 진짜 짜증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길이가 X거든요. 이걸 구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SX예요. 알겠죠? SX는 이 방정식을 만약에 F라고 한다면 이걸 FT라고 한다면 Y = FT라는 식이라고 한다면 이 녀석이 뭐하고 똑같은 거야? 0에서부터 X까지 0에서부터 X까지 가는 동안 FT를 뭐 해준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적분해 준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S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S'X를 구하면 요 길이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가 S'X라고 나오게 될 텐데 S'X가 바로 뭐야? FX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알겠죠? 요 길이가 나와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FX를 구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원의 방정식이야. 이 길에 1이 되고 이 길에 뭐가 돼? X 빼기 1이 되겠죠. 이게 X 빼기 1이 되는데 X가 1보다 작으면 1 빼기 X가 되겠고 X가 1보다 크면 X 빼기 1이 될 텐데 크게 신경 쓸 게 없는 게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1의 제곱에서 X 빼기 1의 제곱을 빼주신 다음에 루트 씌우시면 된다.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X 빼기 1이든 1-X든 어때? 값은 차이가 없죠. 이렇게 설명되는 게 바로 뭐라고? SX입니다. 그러면 얘를 적분해주면 되는 게 뭐야? SX입니다. 그런데 구하기가 더럽고 짜증나겠지. 왜 더럽고 짜증날까? 이게 뭐니까? 원이니까. 이것도 뭐니까? 원이니까. 원을 음함수인 원을 바꿔가지고 적분을 때리면 계산하기가 삼각체화 쓰지 않고서는 힘들어져요. 알겠지? 계산이 더럽겠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물어보길 뭐라고 물어봤어? SX를 계산하려니까 너무 짜증난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라고 물어봤어? 4분의 파이서부터 어디까지? 4분의 3파이까지 가는 동안 S에다가 X라고 안 하고 거기다 뭐라고 물어봤어? 1 더하기 사인 세타 라고 물어봤고요. 또 S에서 또 빼래요. 뭘 빼래요? 1 더하기 코사인 세타 로 빼서 뭘 적분하래? D세타로 적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풀면 되지 않아요, 쌤? 자, 이 식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일단 적분을 실제로 해요. 그 다음에 X를 뭐로 치환해? 1 더하기 사인 세타로 치환하면 되겠죠? 너무 힘들겠지? 자, 봐봐. 쉽게 푸는 거 보여줄게요. 이거 보여줄게. 봐봐. 이렇게 본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혹시? S1 더하기 사인 세타로 표현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SX를 1 더하기 사인 세타로 보겠다는 거는 요 길이를 뭐로 보겠다는 거야? 요 길이가 1 더하기 사인 세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알겠지? 자, 그럼 얘들아 봐봐.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우리가 X를 표현하기가 되게 복잡한 녀석이 SX였기 때문에 X를 표현하기 대신 뭐로 표현하겠다고 지금? 세타로 표현을 하겠다고. 봐봐. 이 길이가 1이야. 이 길이가 1인데 요렇게 때리는 거야. 요렇게. 요 각이 세타라고 치자. 이렇게. 요 각이 세타라고 치는 거야. 그럼 이 길이도 1이니까 이 길이가 뭐가 되겠어? 이 길이가 딱 사인 세타가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로 표현하고 싶겠어? X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뭐로 표현하고 싶다고? 세타로 표현하고 싶은 거라고요. 세타로 표현을 하시면 여기가 세타, 여기는 2분의 8만 세타. 여기는 뭐야?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되겠죠? 그러므로 이 녀석은 값이 뭐가 나오는 거냐?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시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그 다음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시면 2분의 1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서 X라는 변수는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다 세타에 대한 얘기로 바뀐 거지. 왜냐하면 주어진 변수로 풀기가 어떠니까? 구하기가 힘드니까. 여태까지 뭐였다고? 주어진 변수로 계산이 힘들지만 식은 나왔단 말이야. 근데 지금 식도 잘 안 나와.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 아예 세 변수를 갖고 오라고. 특히 어떻게 할 때? 원 같은 거 등장하는데 갑자기 길이 가지고 얘기한 거 앉아있을 때. 원은 길이보다 뭐로 표현하는 게 편해요? 각으로 구하는 게 편하죠. 이해 가십니까?
만약에 실제 시험장 갔는데 원이 나왔다. 그럼 뭐라고? 각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고, 그럼 평가원도 한번 했고, 교육청도 한번 했고, 나도 하나 해놨고. 앞에 보면. 알겠죠? 여러분 다시 나왔을 때 이건 풀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미적분의 기본 실력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건 치환적분할 때도 쓰입니다. 이렇게 해서 미분시키면 뭐야? 그냥 새로운 함수의 미분이에요. 적분시키면 뭐야? 치환적분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본질적으로. 아시겠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하래? 봐봐. 얘들아 잘 봐. 재밌어 이것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하래? 4분의 파이부터 어디까지? 4분의 3 파이까지 적분하래. 봐봐. 4분의 파이가 언제냐? 4분의 파이가. 이렇게 될 때 얘기하는 거지. 그럼 4분의 파이에서 점점점 커져서 2분의 파이 향해 갈 거 아닙니까? 그럼 각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각이 점점점. 이렇게 점점점 커진다는 얘기죠. 이 각이 어떻게 된다고? 4분의 파이였다가 각이 더 어떻게 된다고? 4분의 파이보다 더 커지기 시작한다고. 그러다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커져서 여기까지 가다가 아예 여기까지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럼 쌤 2분의 파이가 되는 건 알겠는데 2분의 파이를 넘어서서 4분의 3 파이로 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되겠지. 근데 내가 잘 생각해 봐봐. 2분의 파이를 넘어서면 사인 세타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애초에 같은 값이 나오는 거지. 그러므로 이걸 적분할 때 굳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지 말고 뭐라고 적분해주면 좋겠어? 4분의 파이서부터 어디까지만? 2분의 파이까지만 적분을 하신 다음에 몇 배 해주면 되겠어? 그냥 2배 해주시면 되겠죠. 왜냐면 어차피 여기는 뭐니까 4분의 8부터 2분의 8까지 넣어봤자 다시 2분의 8부터 4분의 3 파이까지 가는 동안 똑같은 값이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2배 때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때리면 뭐가 나오고 첫 줄이 나오는 겁니다. 첫 줄이요. 알겠죠? 이렇게 하면 첫 줄이 한 개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연습 한번 해볼까? 이거 봐봐. S1 더하기 코사인 세타 D 세타라고 나왔는데 이거 봐봐 이거. 이건 뭐야? 어떻게 도입하면 이런 식으로 변수할 수 있어? 이렇게 잘랐는데 이 길이를 1 더하기 코사인 세타로 표현하고 싶어. 이 길이 1이고 이게 뭐였으면 좋겠다고? 코사인 세타였으면 좋겠다고. 아 그럼 여기를 세타로 잡아야 되네. 맞죠? 얘들 잘 봐봐. 세타가 2분의 파이, 4분의 파이서부터 어디까지 간다고? 4분의 3 파이까지 가잖아. 얘들아 잘 봐봐. 재밌어. 이거 되게 재밌어요. 4분의 파이가 이럴 때입니다. 이럴 때. 이런 넓이에서부터 이 넓이에서부터 어디까지 간다고요? 점점점 커져가지고 2분의 파이가 돼서 다시 어디까지 간다고? 더 커져서 이렇게 이쪽 넓이로 가기 시작한다. 이렇게 해서 이쪽 넓이가 저쪽 넓이까지 가서 이렇게 될 때까지 여기가 4분의 3 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요만큼 넓이가 나올 때까지. 알겠죠? 그래서 이쪽이 될 때까지 쭉 적분하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는 아까 어땠다고 서로? 대칭적이라서 그냥 2배로 만들어 버렸는데 얘 되게 재밌는 성질이 있다. 어떤 성질이 있어? 4분의 파일 때가 어때? 이게 4분의 파일 때지? 이만큼이지? 맞지? 4분의 파이 말고 4분의 3 파일 때는 얼마큼이야? 이게 4분의 3 파이니까 얼마큼이야? 이만큼이지? 4분의 파일 때랑 4분의 3 파일 때랑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요?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 항상 전체 넓이 반원이 만들어지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 녀석 어떻게 적분하면 되느냐? 4분의 파이서부터 4분의 3 파이까지 S의 1 더하기 코사인 세타를 적분한다는 것은 이걸 일일이 적분하는 게 아니고요. 얘네 둘이 더하면 뭐가 된다고? 둘이 더하면 항상 네모가 만들어진다고. 아니 네모가 아니고 뭐야 이거 이름이? 반원이 만들어진다고. 아씨. 너네는 그냥 웃고 넘어가는데 나는 솔직히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해. 아 진짜야. 이게 혹시 내가 늙어서 뉴런과 뉴런 사이에 뭔가 이렇게 연결고리가 약해진 건 아닌가. 그러니까 수학적 뉴런이 막 뇌세포가 막 활동할 때 언어적 뇌세포가 땡겨오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이 들어. 얘들아 솔직히 강의할 때 얘들아 말 느린 선생님들 있죠. 솔직히 있지. 특히 나이 많으신 선생님들 있지. 학교 선생님들 중에 또 그런 분들 되게 많지. 그 다음에 솔직히 영어 공부할 때 영어로 말할 때 나는 영어를 잘 못하니까 에 이거 하거든. 자 에 하는 거 뭐야? 뭔가 연산이 느리니까 그런 거지.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선생님인데 이게 연결고리가 취약한 거예요. 뭔가 연결이 긴밀하지가 못하고 이 문제는요. 이러면서 이제 막 말을 하는데 되게 어눌해. 그럼 천천히 하게 되겠지. 그 학생들 입장에서 어떨까? 졸리지. 야 인강이면 그나마 배속이라도 때리면 되는데 현강이야. 현강인데 선생님 말 개 느려 막. 그림과 같이. 자 이러면서 시작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리얼 수면이에요. 리얼 수면. 그래서 현강에서는 무조건 말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그리고 사실 지금도 있잖아 얘들아.
이게 이제는 되게 좋아졌는데 내가 맨 처음에 딱 20대 후반에 강의를 시작할 때는 설명회가 끝나고 나면 어머니들이 오셔서 그랬어.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말을 빨리 하세요? 저는 하도 못 알아듣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내가 거기서 제가 너무 말이 빠르군요. 제가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는 지금 나이가 드셔서 지금 못 알아들으시는 거고 학생들은 이 속도를 좋아하니까 어머니가 맞추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다고. 그러면 이제 아니 진짜 그 싸가지가 없었어. 진짜로. 그렇게 하면 이제 어머니들은 오히려 거기서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다. 왜냐면 진짜로 학생들이 듣는 속도랑 어머니들이 듣는 속도는 완전히 달라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 내가 느려서 그런 거고 우리 애만 잘 들으면 돼. 사실 어머니가 자기가 듣고 싶겠어? 애들이 잘 듣고 싶겠어? 자기가 듣고 있는 게 뭔 상관이야. 알겠죠? 그럼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다. 실제로 그래.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것도 있잖아. 왜 유튜버가 있고 틱톡이 있잖아. 맞잖아. 나도 유튜브는 봐요. 근데 틱톡은 못 보겠어요. 왜 자꾸 화면이 넘어가니까. 이거 뭐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니까 집중력이 자꾸 깨집니다. 근데 이게 늙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가끔 이렇게 말하다가 야, 이게 뭐야 이게 하잖아. 근데 이런 일이 없었단 말이야 진짜. 근데 최근 들어서 이게 뭐야 하면서 내가 설마 수학 선생님 되시면 반원 모르겠니? 반원 모르겠냐고. 아니 수학 선생인데 근데 반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런 일이 자꾸 있을 때마다 나 늙었구나. 큰일 났다. 10년 안에 꼭 승부를 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너네 안 늙을 것 같으니까 이런 거지. 너도 늙어요. 아까 방금 제가 잠깐 들어가서 그 대학에 로그인하는데 학번이 2020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보면서 와 저는 2000이었거든요. 2000-0131인데 카이스트 2000-0131 학번인데 이걸 쓸 때 우리 전까지만 해도 학번이 99로 시작했어요. 6자리였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서 학번 8자리로 바뀌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99도 1999로 바뀌는 걸로 다 바뀌었어. 그러다 보니까 싫잖아. 199 입장에서는. 맨날 6자리만 써도 8자리까지 쓰니까. 그러면서 우리한테 저 새끼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19를 더 써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죄송한 것도 없는데 죄송합니다.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와 2020을 쓰는 거야 학번으로. 그래서 대학 들어간 지 20년이 지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 개연타 왔어요. 나 진짜 개 늙었구나. 옛날에는 진짜 농담 아니고 이랬다니까요. 학생들이. 형이라고 불러도 되죠? 뭐 이런 것도 있었어. 진짜. 그리고 나보다 나이 많은 학생도 있었고 막 그 군대 갔다 온 삼수생 이런 애들은 뭐 서로 존대하면서 선생님 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푸시도록 하시죠. 약간 막 이런 적도 있었어. 근데 이제는 나보다 나이 많은 애가 존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야. 알겠지? 지금 있다면 뭐 걔는 좀 걔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만 걔는 이제 가정이 있으신 분이겠지 그런 분들은.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좀 부담스럽게 된 거예요. 하여튼 이거 큰일 났네. 다 정리하자면 반원입니다. 반원 알겠죠? 반원이고요. 그 반원이 되는 애들을 세트로 묶어주면 되는 거니까 4분의 8부터 4분의 1파이까지 어떻게? 세트로 묶이면 어떻게 돼? 전체 폭이 얼마야? 2분의 파인데 세트로 묶으니까 폭은 어떻게 되면 돼? 4분의 파이가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뭡니까? 넓이가 2분의 파이예요. 원의 넓이가 2분의 파이인데 걔가 뭐 어떻게 되면 돼? 4분의 파이만큼 해주시면 된다고. 그래서 나중에 계산하시면 이 값은 뭐라고? 2분의 파이라는 반원의 넓이에다가 이 폭 전체를 반으로 접었으니까 4분의 파이만큼을 곱해주시면 된다고요. 알겠지? 이 값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계산은 안 해도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걸 구할 수도 있죠. 구하려면 구하지. 왜 못 구해? 여기 세타니까 여기가 파이만 세타라서 이 부채꼴 넓이 구한 다음에 삼각형 넓이를 구해도 되겠죠. 근데 구하지 마시고 이렇게 왕창 푸는 게 어떻다고 훨씬 더 간단하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라고? 주어진 변수로 표현을 하려니까 잘 안 돼. 어떻게 하라고? 안 되겠다. 딴 변수 갖고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필요합니다.